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제가 홈 셀프 케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자가치유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셀프 케어라는 말은 요즘에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 그러니까 생활습관 의학에서 요즘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은 스스로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병원을 의지할 게 아니라 스스로 돌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의 필요성을 거의 못 느껴요. 그렇게 많은 국가가 재정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많은 병원들을 세워야 하나, 이런 그 의구심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국민들에게 건강 교육을 시켜서 계몽을 통해서 많은 질병들을 예방한다면 대부분의 질병은 예방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셀프 케어를 하려면 우리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죠. 식단 개혁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 우리 생활 습관도 좀 바꿔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생활 습관 뭐가 있을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말씀 봐요? 화장실 가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나면 물론 화장실 갑니다. 그런데 소금으로 양치를 해요. 소금으로 양치를 하고, 그다음 이제 칫솔로 이렇게 혀에 혀 바닥에 노폐물을 이렇게 다 제거를 해줍니다. 우리 입 안에만 세균이 500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굉장히 많은 세균이 번식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이렇게 물을 마시거나 침을 삼키면 입안에 번식된 세균이 대량으로 우리 위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 양치를 해요. 소금 양치를 한 다음에 잇몸이 되게 건강해졌어요. 제가 이게 치아를 관리를 잘 못해서 아직 뽑은 건 없는데, 발치한 건 없는데 2개 정도 충치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원은 안 다니지만 치과는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해봐요. 그리고 이게 충치가 이빨 안으로, 이렇게 치아 안으로 이렇게 먹어 들어갈 때는 안 보이거든요. 제가 옆에가 이렇게 치아가 패여가지고 그걸 안 떼어줬더니 그 안으로 세균이 침투해서 그게 안에서 썩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치과에 갔더니 발치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래도 못 믿어서 다른 데 갔더니 발치하지 말고 이렇게 구멍 뚫어서 거기 잘 파내고 뿌리는 튼튼하니까 다시 이렇게 씌워가지고 쓰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위에 치아 하나, 아래 치아 하나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치아가 부실하면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치아 관리를 잘 하시려면 아침에 이렇게 소금물로, 저는 이제 죽염소금을 이용하거든요. 죽염소금을 이렇게 칫솔 표면에다 찍어가지고 양치질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짜니까 소독이 다 돼요. 뭐 정제염을 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현재 이제 죽염으로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마시는데 그냥 아침에는 찬물보다는 좀 따뜻한 물 마시는 게 좋고, 또 레몬을 좀 섞어서 마시면 좋습니다. 저는 유기농 레몬 스틱을 사가지고 그걸 한 모금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을 마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밥 먹기 전에 한 30분 전에 과일을 좀 먹어주면 좋아요. 과일. 근데 식전에 먹을 때는 100g만 드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제 우리 문화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밥하고 과일하고 같이 나와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게 좋고, 저는 이제 밥 먹을 때 과일이 나올 때, 오늘 아침에는 제가 안 먹는 쪽을 선택을 했는데,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채소과 과일은 좀 덜해요. 뭐 토마토, 참외 이런 건 덜해요.
근데 이제 일반 과일들은 이게 채소하고 섞이면 반드시 가스를 일으켜요. 그리고 우리 과당은 위 속에 들어가면 먼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위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 위에서 발효가 돼요. 그래서 트림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고 또 그 다음에 그 과일 속에 비타민, 항산화제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게 식후에 과일을 먹는 습관을 갖거나 같이 먹는 사람들은 거의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과일을 여전히 먹어줌에도 불구하고 비타민이 결핍이 많이 돼요. 비타민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결핍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식전에 한 30분 전에 100g 정도의 과일을 먹어주면 오히려 좋다. 왜냐면 위산을 자극하기 때문에 위산도 더 나오고 소화가 더 잘 돼요. 그래서 100g 먹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먹어도 칼로리를 한 2000칼로리, 2500칼로리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식을 안 하고 채식으로 일일 필요한 칼로리를 다 먹어주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 해보니까 계속 살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칼로리를 어느 정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양학적으로 영양소가 중요한 것처럼 칼로리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 알아서 이제 균형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균형을 좀 맞춰야 되고, 우리 또 채식 하시는 분들이 그 식물성 기름을 많이 먹는데, 문제는 이제 채식을 해도 몸에 이렇게 뭐 고혈압이 생기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혈액이 탁하고. 근데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깨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콩기름이며 일반 식용유 이런 옥수수 기름 이런 건 오메가6예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거는 들기름. 네, 들기름. 그 다음에 통들깨. 너무 좋습니다. 이건 정말 고기를 안 먹고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밥 먹을 때 통들깨를 한 수저씩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지방 보충 웬만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백질은 이제 콩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햄프시드 먹기도 좋잖아요. 단백질 몇 프로 들어있는지 아세요? 햄프시드에 30% 들어있어요. 거의 그 육류에 포함된 단백질도 한 30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30%가 들어있어요. 서리태콩, 까만 콩인데 까보면 안에가 파란색을 띠는 게 서리태콩이에요. 요거는 단백질 함유량이 39%예요. 고기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콩을 발효시키면은 단백질 흡수가 10배, 11배 이렇게 흡수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된장도 잘 발효시킨 건 괜찮거든요. 그래서 된장도 그냥 먹어도 된다는 쪽이고, 근데 이제 뭐 된장, 고추장, 뭐 간장 이런 거 하나도 안 먹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게 이제 곰팡이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지만, 근데 잘 숙성시킨 거는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감기 걸려요. 감기 걸릴 때 우리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거나 병원에 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저는 뭐 거의 다 셀프 케어를 합니다. 그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꿀물에다가 유칼립투스를 타셔요. 근데 찬물에다가 꿀을 타서 유칼립투스를 타는 거하고, 따뜻한 물에 그 꿀하고 유칼립투스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그 프로폴리스, 액상 프로폴리스 뭐 아니면 이제 그 가루로 되어 있는 거 분말 프로폴리스 이런 것도 같이 섞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감기가 시작될 때 드시면 이거 굉장히 효과가 빨라요. 그 다음에 염증을 빨리 완화시키는 게 골든실입니다. 골든실. 골든실도 이렇게 시작될 때 골든실 몇 개 먹잖아요. 몇 캡슐 먹으면 감기가 오려고 하다 말아요. 혹은 꿀물에다가 유칼립투스 타가지고 먹고, 뭐 거기다 프로폴리스 타면 더 좋죠. 그래가지고 드시면 그것도 굉장히 감기를 퇴치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 들어보셨나요? 에키네시아 꽃 이렇게 보셨죠? 그 에키네시아가 제가 미국에서 나온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막 이렇게 터졌을 때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 배양 접시에다가 이렇게 코로나균, 뭐 사스균 이런 거 거기다 다 집어넣으니까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에키네시아가 이 코로나 터지고 미국에서 판매가 3배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에키네시아, 그 다음에 그 유칼립투스 이런 것들은 그 코로나를 억제하는데 되게 좋아요. 제가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다녔더니 코로나가 걸렸어요. 목이 아프길래 목에다가 계속 유칼립투스를 튀겼더니 이제 목 아픈 게 없어졌어요. 또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또 코로나 2번 걸렸는데 한 번 걸렸을 때는 그냥 뭐 골든실 먹고 이렇게 했는데 뭐 저녁에 머리만 조금 무거웠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일반 감기보다도 가볍게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에키네시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열이 많이 날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때는 병원에 안 돌아가십니다. 이게 그냥 무작정 자가치유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적절하게 해야 돼요. 응급조치할 때는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 뭐 병원에 갈 일 별로 없어요. 뭐, 이빨을 뽑았든지, 어디 뭐, 꿰매는 수술을 했든지, 부러진 데 수술을 했어도, 저는 병원약 안 먹고 그냥 다 버리고, 제가 다리 다쳤을 때, 한때는 제가 장에 사급을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 다리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병원에서 주는 약 하나도 안 먹고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었어요. 저는 진통제도 처음에 제가 의식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자기네들이 놔준 거 외에는 진통제도 안 맞았어. 그렇게 하고 그냥 골드실 먹었는데 그냥 회복이 다 됐어요. 지금도 뭐 어디 다쳐가지고 꼬매고 와도 뭐 그냥 골드실 먹어요. 그럼 다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한 그 영점 치료제가 골든실이고, 그 다음에 그 소화기가 좀 안 좋을 때 골든실 먹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뱃속이 부글거리고 이제 세균 감염 이런 거 됐을 때는 아주 특효약이 숟가루예요. 이제 먹는 그 식용 숯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요즘에 자꾸 의약품으로 나와서 약국에 가서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외국에서는 그냥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활성탄을 그 차콜이라고 그러죠. 이 차콜을 오더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사실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장염 걸려가지고 쫙쫙 쏟을 때 그때 숟가루를 먹이면 돼요. 근데 변비가 있는 분들은 숟가루를 조심하셔야 되고, 변비가 심하고 이제 수술 환자분들이 이제 숯이 들어가서 속에서 이렇게 뭉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요, 물에다가 숟가락을 집어 넣으면 이렇게 밑에 가라앉잖아요. 위에 물만 마셔도 효과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 먹기 어려운 분들은 이제 그렇게 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몇 가지 치료 방법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디 뭐 암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온열찜질을 하는데 숯팩이 있어요. 이게 숯을 넣어가지고 팩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2개를 사셔서 푸드 스티머 있잖아요. 스팀으로 찌는 거 있죠. 거기다가 찌면 아주 편하네요. 그러면 이제 관절염이 시작이 될 때 찜질을 몇 번 해주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그 군대에서 계속 이렇게 총 들고 근무하고 제가 그 철책선 근무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철책 넘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근무해 GP 근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관절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숯팩을 가지고 찜질을 했어요. 찜질을 할 때는 5분, 10분은 이렇게 스팀으로 이렇게 뜨겁게 하고, 그 다음에 한 1, 2분은 이렇게 찬물 수건으로 닦아요. 그걸 이제 반복해요. 한 5번. 되지 않게 이제 그 수건을 깔고 그 위에다 숯팩을 얹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은 날아가지 않게 위에 비닐 같은 거 씌워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찜질해 주시면 웬만한 허리 아픈 거, 무슨 뭐 디스크 있는 거, 관절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완화가 돼요. 거기로 이렇게 연결되는 혈관, 림프절 이런 게 뚫리면서 거기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몸의 재생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재생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이제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우리 이게 과일식, 간헐적 단식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병행하시면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좀 영양학적인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3개월만 이 식단을 따라 하시면 몸이 정말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환우분들이 오면은 3개월 이상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3개월 뒤면 자기 건강에 자신감이 생겨서 거의 집으로 가셔요. 그래서 3개월만 여러분이 잘 해보시면 웬만한 질병은 다 고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조엘 펄먼 박사인데, 이분이 정말 이 현 시대에 굉장히 영향력이 공헌이 큰 분인데, 이분이 연구한 게 칼로리당 영양 밀도. 그러니까 칼로리 중심으로 계속 먹었어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 뭐 이거 다 칼로리 중심이에요. 여러분 고기는 사실은요 영양은 별로 없어요. 거의 칼로리예요. 아주 좀 이따 이제 제가 설명드릴 텐데 정말 영양학적으로는 쓰레기 음식이에요. 칼로리가 높거든요. 흰밥 여러분 어때요? 흰밥 요것도 쓰레기 음식입니다. 이거 영양소 거의 없어요. 그냥 당분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먹지 말고 내가 먹는 음식에 내가 먹는 칼로리에 얼만큼의 영양 밀도가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음식을 먹어야 병이 안 들고 오래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조엘 펄먼 박사인데, 이분의 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내 몸 내가 고치는 음식 습관. 조엘 펄먼 박사 책은 지금 번역이 많이 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 책 한 권은 여러분이 사서 읽을만 합니다. 이분은 아이스스케이팅 국가대표였는데 다리를 절단해야 될 위기에 빠지자 이분이 영양학하고 자연치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하구나,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도 이렇게 치료가 되고, 이분은 이제 그 언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는 이제 이 아이스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에서 이제 의사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학 전문의가 되어서 한 20년 해보니까 약을 쓰지 않아도 병원에 안 가도 대부분의 질병은 고칠 수 있는데 영양학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말하는 이 영양 규칙을 잘 따른다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대부분의 질병은 예방하거나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개월만 해보면 뭐 심근경색 뭐 이런 거, 당뇨 뭐 이런 것들 웬만큼 다 해결이 돼요. 치매도 예방되고 암 예방도 되고 소화기 질병들, 무슨 심혈관계 질병 이런 것들 다 예방이 된다. 그 다음에 천천히 늙고 오래 살 수 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분이 얘기하는 건 100% 공감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저는 다 경험해 본 거니까. 진짜 이분이 하는 건 그냥 정말 그렇지 내가 해보니까 그렇대요 이렇게 공감이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건강하려면 먹는 방법을 바꿔라. 그래서 이제 조엘 펄먼 박사나 뭐 유명한 이제 현대 영양학의 거장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다량 영양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량 영양소이다. 다량 영양소는 이제 칼로리가 많은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인데, 근데 칼로리는 적지만 미량 영양소가 질병을 예방하는 데서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육식 위주로, 흰밥 위주로 먹는 분들은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어. 요즘에 이제 이 파이토케미칼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 저는 이제 에덴의 이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음식이 뭐예요? 과일이에요, 그죠? 과일. 그 다음에 주신 게 곡류. 범죄 이후에 주신 게 이제 채소류예요. 그 사람은
이제 이게 자연을 돌보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연을 돌보고 또 이렇게 짐승들을 돌보고. 그래서 강아지만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고 뭐 사자든 무슨 뭐 뱀이든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아담을 다 따랐잖아. 개를 보면 그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동물들 잡아먹고 하니까 동물도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해치고 이런 관계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사람이 이게 천연계를 잘 돌보면 천연계는 사람에게 면역력을 줘. 그래서 식물이 면역력을 만들어내요. 자기도 이런 살아가기 위해서 면역력을 만들어내면 그 면역력이 곧 생명력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의 파이토케미컬은 자연의 면역력이고 생명력인데 그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을 돌보고 자연을 통해서 또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력이 많이 들어있는 게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이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미량 영양소가? 이게 전부 채소, 과일에 충분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 영양학은 아직도 다량 영양소 중심으로 가지만, 그러나 이 자연치유의 셀프케어의 선구자들은 미량 영양소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량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를 하려면 다량 영양소, 지방, 단백질, 정제, 탄수화물을 덜 섭취해라. 근데 이제 채식으로 완전히 바꾼 다음에는 이게 복합 탄수화물, 곡류, 그 다음에 그 채소류, 또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류, 이런 것들을 잘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적인 상황이나 칼로리 과다가 돼서 비만하신 분들은 칼로리를 많이 제한을 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은 이게 잘못된 그림인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탄수화물 5, 60% 먹고 단백질 15에서 20% 먹고 지방을 30%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실제로 이제 이런 그 현대 영양학의 거장들은 8대 1대1, 탄수화물 80%, 그 다음에 지방 10%, 단백질 10%를 먹으라고 그래요. 이 탄수화물은 밥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복합 탄수화물, 채소, 그 다음에 통곡류, 과일류, 이걸 다 합쳐서 80%를 드시면 돼요. 여기 이제 조엘 펄머는 칼로리당 영양 밀도를 점수로 먹였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어이없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식물을 10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1000점 된 거 뭐가 있죠? 겨자잎, 그 다음에 물냉이, 케일, 순무잎, 콜라도잎,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청경채, 시금치, 방울, 양배추, 이런 거 다 영양 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여기 좀 더 보시면 여기 이제 과일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영양 밀도가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사과, 복숭아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채소는 섭취를 다 못 시켜요. 한 30%, 뭐 익힌 것은 뭐 한 60, 70%. 그런데 과일은 거의 100% 소화를 다 시켜요. 그 다음에 소화 효소를 낭비하지 않아. 그래서 전략적으로 과일은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 영양 흡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양 밀도로만 보지 않아도 돼요, 과일은.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 여기 딸기, 우유 뭐 이런 것들은 영양 밀도가 36이에요. 그 다음에 칠면조, 가슴살 영양 밀도가 얼마예요? 33.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영양 밀도가 거의 없어요. 거의 쓰레기 음식이에요. 연어 39.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란 얼마예요? 28. 닭가슴살 얼마예요? 27. 네. 흰빵 얼마입니까? 18. 그러니까 몸보신 한다고 뭐 삼계탕 먹고 뭐 더웠다고 삼계탕 먹고 하는데, 영양 밀도를 보면 어때요? 이거 단백질 보충은 조금 될 수 있는데, 단백질 보충은 콩으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흰쌀 뭐 조리된 거 12, 설탕 쿠키 5, 옥수수 기름 3, 올리브 기름 2, 꿀 1. 그러니까 기름도 사실은 이제 영양 밀도라기보다는 기름은 특히 아마씨유, 올리브유 이런 것들은 염증 완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성분이 들어있고 이렇게 뭐 위장이 안 좋을 때 아침 저녁으로 올리브 한 수저씩 먹으면 거의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씨유 같은 것도 염증 완화에 그렇게 좋아요. 코로나 걸렸을 때 아마씨유하고 에키네시아 이런 걸 같이 먹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뭐 이렇게 가슴에다 수팩찜질하고 그 다음에 식사 때마다 아마씨 먹게 하고 아마씨유 아침 저녁 마시게 하고 했더니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이제 코로나 걸려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 어디 있다가 병원에 갔는데 안 되니까 뭐 서울로 가고 해가지고 한 3개월을 돌아다니다 왔는데 코로나로 막 폐가 거의 다 망가집니다. 자기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망가진 폐도 처음 봤지만 이분이 2개월인가 3개월 힐링센터에 있다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회복된 이거는 자기 처음 본대. 의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망가진 폐가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된 걸 처음 본대. 제가 그분 왔을 때 아이고 암도 났는데 이걸 아마 감기 났든 나을 겁니다 했는데 진짜 병원 가가지고 해보니까 완전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포천에서 지금 가구 공장 열심히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 기름은 이제 그런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양 밀도로는 안 좋지만. 자, 이 그림은, 그, 영양 밀도를 100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가 있는 녹색 채소를 100으로 본다면 생선 얼마입니까? 생선? 15. 그 다음에 붉은 살코기는 뭐예요? 8. 이걸 보니까, 영양 밀도상은 뭐 생선, 육고기, 붉은 고기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쓰레기 음식에 가깝다.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먹고 채소, 과일 안 드시는 분들은 이제 심각한 영양 결핍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바꿔 먹는 게 중요한데 칼로리가 높은 음식만 먹지 말고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찾아서 먹어야 된다. 또 파이토케미컬, 항산화제가 많은 식품을 먹어야 된다. 그런 식품이 뭐냐? 이파리가 있는 녹색 채소, 그 다음에 딱딱한 녹색 채소,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채소 같은 거 있잖아요. 비트, 가지, 비트, 뭐 당근 이런 뿌리 채소, 연근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콩과 두류, 콩, 두류, 그 다음에 신선한 과일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너무 좋은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기 음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 너비스가 썼는데, 요 이제 책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곳들을 가봤더니 거기는 거의 다 8일 1에 가깝더라. 여기 보면 이제 뭐 아캅시아, 빌카밤바, 훈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탄수화물이 다 이렇게 한 70% 정도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은 다 10%대예요. 단백질도 다 10%대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비중이 높고 지방과 단백질 비중이 낮은 거예요. 이제 여기 이분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영양학의 거장이라고 알려진 콜린 캠벨 박사의 그 모델을 소개합니다. 콜린 캠벨 박사는 탄수화물 80%, 단백질 10%, 지방질 10%를 얘기한다. 운동선수들이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비율이 탄수화물 80%, 지방 10%, 단백질 1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 안 먹어서 힘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엉터리입니다. 그죠?
고기는 피에 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힘이 더 얻게 돼요. 지구력이 더 떨어지게 돼요. 먹을 때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느낌만. 실제로는 이게 811 모델로 해서 음식을 먹는 운동선수들이 가장 그 경기력을 최고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 음식, 죽은 음식 이 책도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더글라스 그라함 박사는 이 책에 이렇게 보니까 이건 제가 직접 다 읽고 이 책들 제가 다 이렇게 사진 찍고 해가지고 이거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그런 책들인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원래 사람은 과일 먹고 살게 되어 있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일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혈당 음식이 아니야. 이런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사장에 가면 칼로리 백분율을 얘기하는데 이분 역시 탄수화물 80%, 지방 10%, 그 다음에 단백질 10%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장수식단이고 최적의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두 종류의 음식이 있는데 암의 연료를 공급하는 음식이 있고 암과 싸우는 음식이 있다. 암의 연료를 공급하는 음식은 뭡니까? 산성 음식, 탄수화물, 탄수화물이야. 탄산 음료, 그 다음에 설탕, 트랜스 지방, 커피, MSG, 아질산 나트륨, 그 고기에다 첨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색깔 변하지 말라고. 그런 방부제 같은 아질산 나트륨, 아스파탐, 가공식품. 그 다음에 우유, 치즈, 정제된 밀가루 이런 것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암의 연료를 공급하는 음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채식을 하면 좋은 게 우리 몸에 효소가 많아야 우리 몸이 활력 있고 건강해요. 그런데 그 효소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게 채소, 과일. 간은 효소를 통해서 해독을 합니다. 간이 좋아야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효소를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이게 채소, 과일인데 채소, 과일을 먹어도 과식을 하거나 저녁 늦은 식사를 하면요 우리 효소가 소화시키는 데 다 사용이 되고요. 그러면 해독시킬 효소가 없어. 그래서 해독은 적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아침에 많이 먹고 저녁을 안 먹으면 똑같은 일일 칼로리를 섭취하는 사람이 똑같이 했을 때 저녁을 공복으로 잔 사람이 해독이 훨씬 많이 돼. 건강한 거. 해독이 안 되면 수용성 독은 다 신장으로 가니까 신장이 계속 나빠져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변이 이렇게 텁텁하고 노폐물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지용성 독은 다 간으로 가요. 그래서 저녁 늦게 먹고 자는 게 이게 간하고 신장을 다 버려놓는 거예요. 예. 이게 신장이나 간이나 다 해독기관이잖아요. 그죠? 신장은 우리 그 피를 걸러주고 소변을 걸러주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 간이 해독시켜주고. 그런데 이런 해독기관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식물 영양소 가운데 중요한 게 이제 파이토케미칼인데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얘기하는데 식물 속에는 수많은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어요. 그 색소를 띠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거 다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 다음에 뭐 떫은 맛, 쓴맛 이것도 다 파이토케미칼이에요. 이런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을 우리가 먹어야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린 새싹에 이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린 새싹에. 그 솔프라판이 암을 억제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이 브로콜리 어린 잎에는 새싹에는 일반 브로콜리보다 수십 배의 솔프라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브로콜리뿐만 아니라 뭐 채소 어린 싹에는 다 이렇게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새싹을 이용하는 것도 환자를 회복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수경재배 키트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집에서 다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수경재배 키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사가지고 재배를 해서 드셔도 됩니다. 이게 베리 종류는 그 항산화제, 파이토케인과 이런 게 굉장히 많아. 베리 종류. 그다음 체리에 이제 그 안토시아닌, 붉은색 색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또 사과도요. 이게 암 자연치유 백과를 보면요, 사과가 8대 건강식품 가운데 하나예요. 사과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8대 건강식품 가운데 하나를 사과로 얘기를 해요. 아주 몸이 아플 때, 아주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다른 음식을 다 끊고 사과를 주면 회복이 제일 빨라. 저도 막 그런 적 있어. 사과 먹고 회복된 적이 있어. 이 하비 다이아몬드는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음식에 관한 4가지 고정관념을 바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요즘에 말만 나오면 고단백질 많이 먹어야 된다. 근육 늘리려면 고단백질 식사해야 된다 이러잖아. 근데 근육 늘리려면요, 사실 공복을 유지하잖아요. 그럼 단백질 합성이 더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가 많이 돼서 여기 우리 이제 힐링센터에 오시는 분들 보면 다 콜라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콜라겐이 부족하면요, 뭐 잇몸도 흔들리고 우리 장기도 다 근육이 부실하고 그래요. 근육 만드는데 콜라겐이 필요해요.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반 이제 그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기가 제일 좋은 단백질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세 번째, 우유를 통해서 칼슘을 섭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여러분, 우유 속에 칼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우유 속에 칼슘이 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유는 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문제. 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사람보다 이게 동물 체내는 인이 많아.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인의 비율이 높아가지고요, 그 인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칼슘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산성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골수에서 이게 칼슘이나 이렇게 우리 몸속에 그 미네랄 이런 것들이 막 빠져나와가지고 이 산성을 중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이 더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유를 많이 섭취하는 국가가 골다공증이 많아. 뼈 골절률이 높아져. 그거는 이제 꽤 많은 논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에 우유가 좋다는 생각을 버려라. 80대 넘은 분도 70대 넘은 분들도 뼈가 청년처럼 다 회복이 되더라. 왜냐면 힐링센터에 장기 환자 노인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보니까 뼈 밀도가 안 좋은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20대 30대가 된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골밀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일 먼저 식단을 바꾸면 골밀도가 좋아요. 자, 질병을 예방하는 특효약이 5가지인데 맨 밑에가 뭐예요? 파이토케미칼. 그 다음에 4번이 뭡니까? 섬유질. 섬유질을 꼭 먹어야 돼. 섬유질은 왜 필요합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섬유질이 장에 가면 누구의 음식이 된다고요? 건강한 유익균의 음식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장 운동을 시켜줘서 장벽을 튼튼하게 해줘요. 장벽을 씻어줘요. 수세미 역할을 해줘요. 네. 그래서 식이섬유를 꼭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식이섬유가 섬유질이 영양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녹즙을 짜가지고 섬유질을 버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5가지 특효 영양소가 뭐라고 얘기가 있어요? 섬유질이요. 그 섬유질 빼서 이게 먹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미하고 현미하고 뭐가 좋아요? 현미가 좋죠. 그러면 섬유질을 뺀 녹즙하고 섬유질이 들어간 채소하고 어떤 게 좋아요? 네. 그렇죠. 섬유질이 들어간 채소. 그러니까 백미 먹는 거하고 녹즙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섬유질이 빠졌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요것도
흡수는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특히 비타민 같은 거 지금 현재 과일 속에 채소 속에 옛날보다 비타민 함량이 훨씬 낮아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도 식전에 과일을 먹거나 단독으로 과일을 먹는 사람은 비타민이 전혀 안 부족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테인, 단백질이 효율이 높은 게 육류다, 식물성이다. 식물성이다. 그럼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자, 요즘에 아토피가 굉장히 많아졌어. 근데 서울 시내 아이들 급식 지침이 뭐냐? 장조림을 할 때 계란을 제일 넓게 넣어라. 그래서 계란을 익힐수록 이게 이 변성 단백질이래요. 그래서 이 단백질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도 노폐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게 계란과 우유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먹을수록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고 이게 단백질이 당분하고 섞여요. 당분하고. 그리고 당단백질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몸을 막는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지방이 산화돼서 과산화 지질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산화 지질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단백질이 쌓여있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육류를 많이 드신 분들은 단백질 노폐물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채식을 계속하면 특별히 이렇게 공복을 계속 가져야 이 단백질 노폐물이 빠져요. 그래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1번이 엔자임이잖아요. 효소. 효소를 많이 먹으려면 채소, 과일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 동물성 지방의 문제점은요, 이 동물성 지방이 분해되는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요. 튀긴 음식,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육류를 기분 좋게 먹었는데, 그게 홍단백질을 먹을 때보다 육류를 먹고 나면 활성산소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활성산소가 정상세포를 공격을 해서 그게 암이 되고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의 저자 콜린 캠벨은 이 책에 보면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분은요, 이 책에서 단백질을 10% 이상 섭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소개하는 그 한국인 베지닥터 사무국장 이희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캠벨 박사가 20여 년간 수행한 연구의 결론은 단백질이 암 발생을 켰다 껐다 하는 암 발생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단백질을 칼로리의 10%를 넘게 섭취할 경우에는 암 발생이 증가한다. 이게 콜린 캠벨 교수의 연구를 이분이 요약해 준 거예요. 다행히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단백질 섭취량은 전체 칼로리의 7에서 8% 수준이지만 현실에서 TV와 건강 관련 서적들, 언론 정보 지침을 통해서 인체의 필요량의 2배에 해당하는 10에서 15%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권고한다는 거예요. 10에서 15%를 먹어라 이렇게 권고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 1kg당 1g의 단백질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0% 이내로 먹으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인체가 7, 8%면 되는데 10에서 15% 이렇게 2배 정도 권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단백질을 줄이는 식사가 많은 질병들을 퇴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콜린 캠벨이 중요한 연구를 했어요. 재밌는 연구를 했는데 그 쥐를 이용해서 12주 동안 실험을 했어요. 이제 쥐에게 이제 암을 걸리게 해놓고 1, 2기에 암이 진행되어 있는 쥐에게 20%의 단백질 섭취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암이 어떻게 됐어요? 이 병소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단백질을
10% 이내로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번은 이제 5%의 단백질을 주었는데 이때 암이 줄어드는 거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상기에 있는 지가 병소 성장이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그러면 다시 20%의 단백질을 줘보자고 그 지들에게 20%의 단백질을 줬더니 암이 다시 크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암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량과 암 발생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번에 결론은 뭡니까? 단백질이 암 발생 스위치를 켰다가 껐다가 했다. 20% 줬더니 스위치가 켜지고 그 다음에 5%를 줬더니 꺼졌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상당히 암에 치명적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중요하죠.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이 책도 여러분이 기회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미국에서 도살당하고 있는 돼지의 70%가 폐렴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고기를 먹어서 사람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부분의 질병은 동물의 질병에서 왔어. 그게 선지자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건강한 그런 뭐 소, 뭐 돼지, 닭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다 질병에 거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이제 에덴의 식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이렇게 피를 흘리고 다른 생명체를 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저는 요즘에 이렇게 생명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개미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개미들이 지나가면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방금 개미가 제 발밑을 지나갔는데 그 개미가 밟힌 것 같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얘가 어디 뭐 다리가 어떻게 됐을까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지나갈 때 조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개미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 있으면 발을 조심해서 뛰려고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아니 우리가 뭐 강아지만 반려견입니까?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게 동물들이 다 사람과 더불어 살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들이 다 이렇게 반려동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창조의 이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편 8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구약 807쪽입니다. 시편 8편을 읽어보면 참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죽과 해로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보면 이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원래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참 감동적인 거는요,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대목을 히브리서 2장에는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켜요.
히브리서 1장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는 모든 천지 만물이 다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에게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는 그 일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냥 예수님에게는 복종했어요. 근데 그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천지 만물을 다 이렇게 굴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사람을 대적하는데 사람을 따라오는 그런 존재로 바뀌잖아요. 반려동물들로 바뀌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다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막 이렇게 사람들 보면 막 낙지도 어떻게 막 산채로 막 물속에 집어넣고 막 해 떠먹는다고 막 살아있는 것들을 그냥 막 칼로 찔러가지고 그냥 막 다 이렇게 하는데, 야, 진짜 쟤네들이 볼 때는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 진짜 인간이 잔인해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의 이상하고 저는 맞지 않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년계를 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소전개를 하셔요. 이것도 예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두 번째 성소전개를 하시는 때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두 번 성소전개를 하셨어요. 공생의 초기에, 그 다음에 공생의 말기에. 첫 번째 성소전개를 할 때는 유대인들의 어떤 제도나 의식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걸 개혁하려고 했어요. 실패했어요. 마지막에 두 번째 성소전개를 하신 다음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은혜시기가 끝나버렸어요. 우리 1800년도에 1840년대 그때 교회에서 이게 세천사 기별을 주시고 이미 성소전개를 한번 하신 거예요. 네.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 다음에 셋째 천사가 오면서 성소전개 사업이 이 교회 안에 성소전개를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성소전개를 하실 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이게 똑같이 재현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이 시편 8편의 이야기가 다윗 자기의 이야기지만 이게 히브리서 2장에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는 걸 보면서 저는 막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받는 특권을 우리도 같이 받게 돼요. 심지어 우리 하늘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가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예수님이 인성을 쓰셨는데 그분이 하늘에 가서 어떻게 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왕노릇 할 것이다. 예, 우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 그게 가슴 벅찬 거죠. 근데 우리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걸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보다 잠깐 못한 존재로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자가 타락했고 그래도 그 타락한 위치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었어요. 그지만 그분은 지금 고난을 맛보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어요.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는데 그게 다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게 사실은 다윗이 얘기한 말이지만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사람이 되시고 진짜 사람을 대신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그건 다 이렇게 여러 형제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다 거룩하게 해서 하늘에 데려가고 예수님의 다 형제를 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그 아버지께 뭐라고 하냐 보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형제들입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우리를 형제라고 선포하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께 굴복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 굴복 못해요. 안 하고 있어요. 이 구속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는 그분에게 다 복종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보좌를요 다윗의 보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의 보좌는 원래 땅에 있던 거예요, 하늘에 있던 거예요? 땅에 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순간 다윗의 보좌가 우주에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그분은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 외에 그분이 더 당하셨지. 우리가 그분보다 못한 시험을 받았으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보다 훨씬 못한 위치에서 어디 예언의 시대는 100배나 더 강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구속을 받아서 하늘에 가면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제가 5분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21장을 가보면요. 21장을 가보면 이렇게 요한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봤는데 그런데 여기 11절에 21장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막 보석처럼 빛나는. 근데 이게 이 보석의 빛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나지만요 그 빛들을 모으면 이렇게 맑아 수정같이 맑아. 그러니까 성곽에 12보석들이 있잖아요. 그 성곽에 12사도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하늘 성으로 들어가는 12문이 있는데 그 통으로 된 진주문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진주가 이게 조개가 진주가 되는 그 과정에서 그 상처를 받고 막 수없이 그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게 쌓여가지고 이게 진주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시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늘 도성을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성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게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좋은 거는요, 하늘이 뭐 정금거리라 좋고 뭐 찬란해서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그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24절을 보고 저는 막 너무 좋아서 기절할 뻔했어요. 2절에. 자, 여기 제가 기절할 만한 성경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러분 이제 이 찬미를 우리가 기억해요.
해야 돼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우리가 만왕의 왕 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왕은 누구예요? 자, 만왕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만왕은 누구예요? 만왕. 우리. 이게 세상 왕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 그 여기 땅의 왕들은 여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의 왕들을 만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짐이 곧 나라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짐이 곧 나라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나라예요. 왜 우리는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우주 세계의 거민들을 통치할 왕들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한 번씩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오는데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 도성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도가 어디예요? 사실은 요 지구예요. 여기 지구예요. 그래서 그 스가랴서에 보면 갈람산이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거기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와요. 네. 그 실제로 이제 거기가 이제 중심부인데, 그런데 그 우주를 돌아다니고 통치하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 가서 음악회 한번 하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신곡이 계속 나오는데 옛날 노래는 인기가 없어. 예, 우리 하늘에 가면 전부 찬양대가 되고 우리 다 가수예요. 유명한 가수들이에요. 하늘에 가면 요즘에 뭐 그 트롯 가수들 뭐 저리 가라. 우리는 우주의 스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너무 감동적이라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들었던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신곡이에요. 신곡을 뭐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다. 근데 이 새 노래가 요한계시록 4장에는 뭐냐면 이게 구속을 경험하는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새 노래가 터지는데 옛날 기쁨이 아니에요. 옛날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그런 그 기쁨과 영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보니까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우주를 다스리다가 그 나라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왕들이 말이야 그 도성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막 너무 벅차고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결론은 딱 났어요. 여기 만국이나 땅의 왕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26절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렇지.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새하늘 도성이 진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햇빛도 달빛도 다 필요 없어요. 별빛도 다 필요 없어요. 그분이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더 큰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은 가서 생명과를 먹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과일 먹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과일이 그렇게 행복하게 해줘요.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시켜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달마다 12가지 과일이 못 먹던 게 막 달려요. 뭐 남미에 가면 맛있는 과일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제가 두리안을 처음 먹어본 다음에 두리안이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못 먹은 과일이 달마다 12가지로 새 걸로 교체돼가지고 식단에 올라오는데, 야, 먹을수록 행복해지진 과일. 그죠? 살수록 행복해지는 나라. 하늘나라는 지금도 바라볼수록 행복해져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하늘에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음식물이 밖에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치고 이 자리에 넘칩니다. 우리 하늘 가는 백성들에게 도덕적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표적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징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케 하고 돌아오는 자,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